ITQ 엑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제1 작업을 하기 전에 시험지로 주어진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림을 불러올 폴더는 영진.com 이기적인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해당 교재의 부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푼 다음에 내 문서 GTQ 폴더를 만들고 부록에 픽처 폴더를 통째로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제1작업 조건 첫 번째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지시가 있습니다. 이전 문제 설명에서는 파일 메뉴의 옵션에서 엑셀의 기본 설정 자체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 문제부터는 A열의 너비 조정할 때 글꼴과 글자 크기를 같이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제1작업에만 지시되어 있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시트의 셀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의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모든 시트 선택을 누르세요. A열의 왼쪽에 있는 모든 셀 선택 버튼을 누르고 홈 탭의 맞춤에서 수평과 수직 정렬을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세요. 글꼴의 이름은 굴림,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설정하면 선택된 시트 3개에 모두 굴림 11포인트가 지정이 될 겁니다. 이제 A열의 머리글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열 너비를 1로 설정하세요. 그러면 역시 선택되어 있는 모든 시트의 A열의 너비가 1로 변경됩니다. 하단의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각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순으로 수정을 하세요. 차트가 있어야 할 시트는 만든 후에 이름 수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 화면과 다르게 시트 개수가 부족하다면 워크시트 삽입을 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시트가 더 많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시트를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파일 저장을 위해서 단축키 Ctrl S키를 누르거나 왼쪽 상단에 있는 파란색 디스크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지시되어 있는 저장 폴더로 이동을 해주세요. 저장 폴더가 없다면 폴더를 임의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다른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수험번호는 실제 시험 접수를 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가 있겠죠. 그 수험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수험번호가 없다면 임의의 번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1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로 이동을 하고 비포 셀부터 표 안의 내용들을 조건 번호가 표기된 것만 제외하고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작성한 데이터들부터 살펴볼게요. 입력하면서 너비 조절이 필요한 셀들은 저처럼 조절해 놓으세요. 1, 2, 3 행은 아무것도 안 써 있지만 제목 도형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크게 조절해 주고요. 4행과 14행 두 줄로 입력된 곳이 있죠. 높이를 조금 더 크게 해줘야 될 거예요. 5행부터 13행까지도 높이를 조금 크게 조절해 놓겠습니다. 두 줄로 입력하는 곳은 Alt, Enter 키를 이용해서 두 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표시 형식 설정은 Ctrl 1키를 눌러서 대화상자에서 수정하거나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서식 관련된 것 아니라면 모든 표시 형식은 Ctrl 1키를 눌러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입력 내용들은 근무 부서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까지 이 데이터들은 가운데 정렬 상태고 표시 형식은 일반이에요. 위에 사행의 내용들은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이고요. 2열의 1일 근무시간 데이터는 모두 다 숫자로 되어 있죠. 오른쪽 정렬을 해주세요. 그리고 Ctrl 1키를 눌러서 숫자로 지정해 줄게요. 소수자릿수 0 그리고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근무일수는 숫자 데이터지만 지시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처리하겠습니다. G열과 H열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해당되거든요. 금액은 회계 서식으로 지정하면 돼요. 회계 서식은 여기에서 지정한다고 했죠. 회계 선택 그리고 콤마까지 누르면 단위 표시 없어지고 천 단위 콤마까지 지정돼서 나타납니다. 비어있는 I열의 1번은 성별인 문자 데이터가 입력되죠. 남자 여자 입력되니까 이거는 일반 상태로 놔주면 되고요. 정렬도 가운데 상태예요. J열의 2번은 역시 나이인데 숫자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13에 해당되는 3번 셀은 숫자로 입력되니까 숫자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214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제2열의 5번에 해당되는 곳, 6번에 해당되는 곳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돈에 계산된 거죠. 그리고 제13,
제14셀도 돈에 관련된 곳이라 데이터는 회계 그리고 콤마를 눌러주면 됩니다. 정렬은 문자로 되어 있는 곳은 모두 가운데 정렬이고요. 숫자나 회계 서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다 오른쪽 정렬이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성별 문자였죠. 나이는 숫자였죠.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근무 일수, 급여, 시급, 비용까지 모두 다 선택해서 이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셀 병합을 하기 위해서 B13 셀에서 D13까지 블록 설정, 그리고 홈탭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밑에 B14에서 D14도 블록 설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G13에서 I13까지를 블록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해 주세요. 대각선이 나타날 F13에서 F14 셀도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1키를 눌러서 테두리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X 표시로 되도록 테두리 지정해 주세요. 출력 형태처럼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B4부터 J14까지 블록 설정해 주고 홈탭 글꼴에서 테두리를 선택을 해 주는데요. 먼저 모든 테두리 선택, 다시 한번 목록 열어서 굵은 상자 테두리 선택을 해 주세요. 이번엔 B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테두리 목록 열어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지정해서 출력 형태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이제 상단에 제목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탭으로 이동하고 도형의 목록 열어서 순서도에서 카드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크기를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대로 타이핑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ESC키 눌러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고요. 홈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색은 검정으로 변경을 해주고 정렬이 안 돼 있죠. 가로 세로 모두 가운데 정렬로 변경해 주세요. 도형의 채우기 색을 변경하기 위해서 채우기 목록 열어서 표준색 노랑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효과 눌러주고 그림자에서 바깥쪽에 있는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결제란을 만들 건데요. 그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현재 표 만들어진 셀 열과 행은 너비와 높이 조절에 영향받지 않도록 옆에 빈 곳에서 만들도록 할게요. 저희는 화살표 키로 이동을 해서 L17셀에서부터 내용을 만들도록 할게요. 결제라고 두 줄로 입력을 하세요. Alt 엔터키 눌러서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담당, 대리, 과장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결제 써 있는 곳 L열의 너비가 너무 크니까 작게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결제 써 있는 곳 L17, L18셀을 블록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그리고 17행의 높이가 너무 커졌죠? 높이를 조금 작게 조절해주고 그 아래 18행은 높이를 크게 조절해 주세요. 이제 블록 설정을 L17에서부터 O18까지 선택을 해 주고요. 테두리 지정을 하기 위해서 홈탭에서 모든 테두리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복사를 해야 되니까요. 홈탭에서 클립보드에 복사 클릭해주고 그림으로 복사 메뉴 실행해 주세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체크, 그림 체크된 상태로 확인 눌러주면 복사가 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놓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만들어진 것 빼고 필요 없는 것들 다시 없애줘야 되거든요. 너비 조절했으니까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삭제를 해서 열을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17과 18행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로 행을 없애줬습니다. 다시 제대로 표가 보이도록 해주고요.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곳 B4부터 J4까지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성명이라고 써있는 곳, 급여 단위원이라고 써있는 곳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홈탭에서 채우기 색깔을 주황 클릭해주세요. 유효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H14셀을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현재 목록으로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이터 탭을 눌러주고 데이터 도구로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것 선택해 주세요.
유효성, 조건, 모든 값을 목록으로 변경, 체크 2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본 클릭을 해주세요. 성명에 데이터가 있는 C5에서 C12까지 블록 설정, 그리고 목록 바뀌었죠? 확인으로 눌러보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아까 셀 서식 바꾸지 않은 F5에서 F12 셀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1키를 눌러주고요. 다시 이제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 종류에선 샵, 샵 0 이렇게 되어 있는 곳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1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15.1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이름 정의할 G5에서 G12셀을 블록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메뉴 실행, 그 다음에 이름을 급여라고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1번에서 6번의 함수를 이용한 계산할게요. 1번은 먼저 I5에서 I12까지 셀을 블록 설정해주고 수식 편집줄에서 추주함수를 사용해서 함수식을 입력을 해주고요. 컨트롤 엔터키를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에 모두 계산이 돼서 나타날 겁니다. 함수식 설명을 한다면 우선 안쪽에 있는 미드 함수는 해당 셀에 지정한 위치에서부터 지정한 만큼 문자 수를 구해줍니다. 디오셀의 주민번호에서 8번째부터 한 자리 숫자를 구해줍니다. 이 수식에서는 미드 함수를 추주 함수에서 필요한 조건값을 찾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추주 함수는 미드 함수로 구해진 숫자, 한 자리 숫자죠. 1이면 남성, 1이 아니면 여성으로 출력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2번은 J5에서 J12까지를 블록 설정해주고 수식 편집줄에 레프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입력을 해주고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이 수식에서는 레프트 함수는 지정된 디오 셀에 있는 주민번호에서 2개의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118 빼기 레프트 함수에서 구해진 그 값을 계산을 해주고 뒤에 앰퍼샌드 따옴표 세 해가지고 단위까지 출력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정렬은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을 해 놓았는데 이거는 뒤에 글자가 한글로 세라고 나타나니까 그냥 가운데 정렬을 해서 보기 좋게 위에 나이부터 이렇게 보기 좋게 정렬해 놔도 상관없습니다. 3번은 단독 셀이니까 컨트롤 엔터 할 필요 없습니다. 수식 편집줄에 count if 함수로 수식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2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count if 함수에서 근무 부서가 써있는 B5에서 B12셀을 범위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근무 부서가 물류인 행의 개수를 구해주게 수식을 입력을 했습니다. 4번도 역시 셀에다가 클릭해주고 수식 편집줄 내용을 이렇게 max 함수, min 함수로 빼기를 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max 함수는 특별히 말 안 해도 알겠죠? 최대값을 구해주는데요. 급여라는 정의된 이름, 그 위치에서 최대값을 구해주고요. min, 이것은 최소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해서 그 최대 편차를 이렇게 값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5번은 J13셀 클릭하고 수식 입력을 해주세요. 뒷섬 함수로 만들어야 되죠. 값은 383만 2200이라고 나올 겁니다. 뒷섬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에 지정된 열값을 찾아서 숫자의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현재 이 수식을 보면 근무부서가 적힌 B4부터 H12셀을 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B4부터 B5셀에 써있는 조건인 근무부서가 영업인 행들을 찾아서 데이터베이스에 6번째 있는 급여 단위 원이라는 이곳의 값을 모두 구해서 더해준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6번은 J14셀에서 수식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값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VLOOKUP 함수에서는 C5에서 G12셀을 범위로 지정을 해주고 H14셀에 지정되어 있는 급여 단위원의 목록을 검색을 한 다음에 범위에서 5번째 열인 G열의 급여 단위원의 값을 구해주는 그런 수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B5에서부터 J12셀을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 조건부 서식으로 가서 새 규칙을 클릭을 해주세요. 규칙 유형을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을 해주고 수식은 저처럼 이렇게 F5의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다.
FO 값이 20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는 맨 앞에 F 앞에만 붙여주고 그 다음 확인을 하면 F5, F6 해서 F12까지 이렇게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서식으로 지정할 것은 파란색과 굵게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확인을 누르면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만 굵은 글자의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제2작업을 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서 B4셀부터 H12셀까지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제2작업으로 가서 B2셀을 클릭을 해주고 홈 탭 붙여넣기에서 원본 열너비 유지 클릭을 해주세요. 목표값 찾기에 지시된 것처럼 B11에서부터 G11까지 블록 설정해주고 홈 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B11에서부터 H11셀까지 블록 설정해주고 홈 탭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지정을 해주세요.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d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H11셀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dAverage 함수를 수식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값 이렇게 나타나는데 콤마랑 보여줘야 되겠죠. 현재 이거는 급여, 돈에 해당되죠. 그래서 일반에서 회계서식 콤마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현재 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숫자이지만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화면에 오른쪽 정렬로 보여도 가운데 맞춤 이렇게 지정은 해줘야 됩니다. 목표값 찾기 두 번째 것 할 텐데요. 우선 그걸 하기 위해서 H11셀에서 데이터 탭 눌러주고 데이터 도구에서 가상 분석이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목표값 찾기를 실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수식 셀은 선택되어 있는 H11이 되어 있고요. 찾는 값은 지시된 것처럼 130만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값을 바꿀 셀은 우선 김원익의 급여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고 써 있죠. 그래서 김원익이라고 되어 있는 곳, 그리고 급여 단위 원이라고 써 있는 이곳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G3이라고 나타날 겁니다. 그럼 확인을 누르기 전에 이 값과 H11 값을 확인을 먼저 해보세요. 변경되는 게 보일 거예요. 확인을 누르면 현재 값, 목표 값 해가지고 130만이라고 찾았다고 나오죠. H11도 130만으로 변경됐고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G3셀 역시 값이 변경이 된 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고급 필터의 첫 번째 써있는 조건을 보면은 물류이거나 해가지고 이거나라는 말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거나는 또는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or 조건이라고 합니다. AND 조건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입력할 때 같은 줄, or 조건은 앞의 조건과는 다른 줄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조건 이름인 근무 부서가 써있는 B2셀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근무 일수가 써있는 F2셀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복사 위치라고 되어 있는 B14셀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붙어서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조건, 근무 부서가 물류인 경우, 그래서 물류를 바로 밑에다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근무 일수는 이 물류하고 같은 줄에 있으면 안 되죠. or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 아랫줄 C16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수식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보면은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B2셀에서 H2셀까지를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고 복사 위치인 B18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고급 필터에 필요한 목록 범위인 B2부터 H10까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탭 고급을 클릭을 해주세요. 고급 필터의 결과는 다른 장소의 복사로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목록 범위 그대로 놓고 조건 범위를 클릭을 해서 입력한 내용이 있죠. B4에서 C16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복사 위치는 클릭을 한 다음에 B18에서부터 H18까지 저희 붙여넣기 한 곳 선택을 하고 체크 안 된 상태로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3개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까지 모두가 됐는데요.
저희 확인해야 될 것, 조건부 서식, 제1작업을 보면 이 대안과 이 지하만 설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2작업을 보면 잘못된 거 확인이 되죠. 원래 나타나야 될 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아무 곳에나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이번엔 홈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이 아닌 수정하기 위해서 규칙 관리를 눌러주세요. 현재 선택 영역이 있고요. 현재 워크시트 한번 눌러보세요. 다른 거 있나 꼭 확인하고요. 있다면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있는 규칙 클릭하고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여기서 변경될 부분 제1작업 느낌표까지 선택을 해주고 딜리트 키 지워져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1작업에서 지시한 것과 동일한 수식이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면 이 대안과 이 지하만 선택된 게 보일 겁니다. 이제 제3작업을 할게요. 다시 제1작업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설정 컨트롤 G로 복사를 해주세요. 제3작업으로 이동을 해서 B2셀 선택을 해주고 붙여넣기를 원본 열 너비 유지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근무 부서가 써있는 B열에 영업 최대값, 분류 최대값 이렇게 해서 내용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무 부서가 그룹화할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근무 부서의 데이터는 현재 표와는 다르게 영업에서부터 고객까지 이응에서 기억순으로 그렇게 정렬이 되어 있죠. 저희도 그렇게 정렬하도록 B2셀 선택해 놓고요. 그리고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정렬 및 필터에서 히읗에서 기억순으로 되어 있는 내림차순 정렬 클릭해 주세요. 부분합을 계산하기 전에 조건부 서식을 보면은 또 다르게 되어 있죠. 제2작업과는 달리 제3작업은 먼저 조건부 서식부터 수정하는 게 편하다고 이전 문제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를 눌러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선택 영역이 있고요. 현재 워크시트에 다른 게 있는지 확인부터 해주세요. 없으면 바로 규칙 선택을 해주고 규칙 편집 눌러주세요. 제2작업에서 수정했던 것처럼 제1작업 느낌표까지 블록 설정 그리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적용 대상 범위는 B3에서 H10까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을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이 대안, 이 지하만 다시 원래대로 조건부 서식이 지정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부분합 작업을 할게요. B2셀 근무부서에 선택을 놓고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부분합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룹화할 항목 근무부서가 맞죠? 그리고 사용할 함수와 부분합 계산 항목이 있는데 체크 먼저 없애 놓을게요. 첫 번째 조건 보면 성명의 개수 구하라고 되어 있죠. 성명의 개수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체크되어 있도록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이 상태 그대로 부분합 클릭을 해주세요. 이번엔 그 뒤에 지시를 보면은 다시 체크를 없애고 볼게요. 급여 단위의 최대값 구하라고 되어 있죠. 급여 단위 1의 최대값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요. 현재 이거 없어지면 안 되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없애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왼쪽에 나타난 윤곽 없애야 되죠. 그룹 해제 눌러주고 윤곽 지우기 클릭해주세요. 비열이 너무 좁은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테두리가 안 보이고 있는데 비열을 크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테두리가 모두 다 보일 거예요. 조건부 서식 아까 바꿨기 때문에 제대로 나오고 있죠. 조건부 서식 수정하는 걸 까먹었다면은 지금 작업을 해도 상관없어요. 아까처럼 동일하게 조건부 서식 들어간 다음에 규칙 관리해서 현재 워크시트에 여러 개가 나타날 텐데 다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새 규칙을 해도 되고요. 하나만 남겨진 상태에서 규칙 편집 들어가서 이 수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적용 대상도 지워버리고 다시 B3에서 여기 끝에 있는 H18까지 여기까지를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현재 저희는 미리 했기 때문에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제4작업 그래프를 하겠습니다. 차트도 이전 워크시트처럼 제1작업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듭니다. 출력 형태에서 차트의 X축과 범례를 보고 어느 데이터를 사용할지부터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차트의 가로축과 범례를 보면은 성명의 데이터는 사용한다는 것 알 수 있죠. 그리고 근무 일수와 급여 단위원에 해당되는 부분도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축 그 가로축을 보면은 김원익부터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박도현과 이지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을 할 때도 성명에서 박도현과 이지하는 빼고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근무 일수와 급여 단위원도 마찬가지로 박도현과 이지하는 빼고 이렇게 선택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작성을 할 때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중간에 끊고 다시 드래그해서 만들면은 차트가 엉뚱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 떨어져 있지 않는 부분은 한 번에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삽입 메뉴로 가주세요. 세로 막대형, 여기에서 2차원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난 차트 이동을 눌러주고요. 새 시트 차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제4 작업이라고 변경을 해주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워크시트가 새로 만들어졌죠. 시트명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제3작업 뒤로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디자인 탭에서 차트의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3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차트 스타일 목록 열어서 스타일 28을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전체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 이동해 주고요. 글꼴은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속성 지정 안 돼 있어야 되고요. 채우기 효과를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 탭으로 이동하고 도형 채우기 질감 파랑 박엽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곳 흰색을 클릭해 주세요. 그림 채우기를 위해서 서식 탭 채우기에서 흰색을 지정하세요.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를 지우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 끝났다면 ESC 키를 눌러서 입력 상태에 빠져나와 주세요. 다시 홈 탭으로 이동을 해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수정, 그리고 진하게 속성, 굵게 속성 지정되어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지정해 주세요. 테두리 지정을 위해서 서식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근무 일수 계열의 막대 그래프가 잘 안 보이고 있죠. 서식 탭 제일 왼쪽에 보면은 현재 선택 영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열 근무 일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디자인 탭으로 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을 해주세요.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변경된 차트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 실행, 계열 옵션에서 보조축 선택 닫기 눌러주세요. 이지은의 급여 단위원의 막대 그래프를 천천히 2번 클릭해서 단독으로 선택되게 해주세요.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으로 가서 데이터 레이블 클릭을 하고 바깥쪽 끝에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에서 안쪽에 회색 가로선을 마우스로 정확히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선택해서 대시에서 파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바꿔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차트의 왼쪽 축, 세로축에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축 서식 대화 상자 나타났죠. 현재 제일 밑에가 하이픈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 형식에서 형식을 회계로 변경, 그리고 기호 없음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축 옵션에서는 제일 위쪽의 값, 제 것은 250만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대값을 고정으로 변경하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160만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단위는 지금 50만 단위로 보이고 있죠. 20만 단위로 변경하도록 고정, 그리고 20만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뒤에 소수점은 입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곳을 클릭하면 바로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죠. 이제 닫기 눌러주세요. 오른쪽 보조축의 축서식 수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다시 축서식 대화상자 나타났는데요. 제일 밑에는 0일이라고 나와 있죠. 제일 위쪽이 25일이 아니죠. 최대값 고정으로 변경하고 30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단위는 10단위로 변경해야 되죠. 주단위 고정 눌러주고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다른 곳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닫기를 눌러주세요.
법례명이 보니까 급여 단위원이라고 두 줄로 입력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법례 항목에서 급여 단위원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급여 단위원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을 누르고 다시 확인을 누르면 한 줄로 변경된 거 보일 겁니다. 이제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메뉴 도형으로 가서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타날 위치에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바로 내용을 최저급여라고 입력을 해주고 ESC 키를 눌러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정렬을 가로 세로 동일하게 가운데 정렬 해주고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테두리 색은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노란색 마름모를 드래그해서 위치를 조절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잘못된 곳 있나 모두 확인을 해 보시고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시트명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저장하고 제출하면 실제 시험은 끝이 납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